오늘은 새해 선물 특집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하니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언컨대 이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바로 미니멀리즘이에요. 대충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열풍이 분 적이 있었죠. 그때는 막 너도 나도 미니멀리즘 열풍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 기세가 확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미니멀리즘을 한때의 유행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큰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니멀리즘이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더 나은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우선 이 자식이 얼마나 미니멀리즘하게 살길래 이렇게 깝사나 하실 텐데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자취방에는 무엇이 없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선 저희 집엔 침대가 없습니다. 대신 토퍼를 하나 구입해서 자기 전에 깔고 자고 난 후 개서 옷장에 개어놓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도 없습니다. 바닥 청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청소포로 한 번 쓸어내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도 없습니다. 대신 이 작은 후라이팬 하나 사서 거기다가 다 뒤집어 볶고 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딱 4개 있어요. 국물이고 밥이고 면이고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하나, 그리고 밥 공기를 대신할 중간 그릇 하나, 간장 종지 하나, 그리고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식판까지 4개입니다. 그리고 샴푸, 린스, 바디워시, 폼 클렌저 모두 없습니다. 요 도브 비누 딱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씻습니다. 대신에 빨래 비누가 있습니다. 왜 있냐? 저는 팬티가 2개, 양말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샤워할 때 팬티와 양말을 손세탁해서 널어둡니다. 밤에 이렇게 널어두면 다음날 항상 잘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엔 책장과 서랍장도 없습니다. 일단 소모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고 책은 대부분 전자책으로 읽기 때문에 몇 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취방이 부엌이 꽤 큰 구조고 주방 살림도 거의 없는 편이라 부엌에 있는 서랍장을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책장 대용으로는 서랍장의 문짝을 뜯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집의 가구라 불릴만한 건 딱 5개입니다. 책상과 의자, 캠핑 의자와 작은 스툴,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있던 옷장.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미니멀리스트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된 계기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조금 말해볼게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가 서울에서 누나와 자취를 할 때 제 방의 모습입니다. 그때 저는 백수였는데요. 2년 동안 이것저것 많은 걸 시도해봤지만 참 여러모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던 거 싹 다 실패하고 2년 동안의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때 이렇게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짐을 싸는데 아니 이거 하는 것도 없이 용돈만 축 내는 놈이 가진 게 뭐 이렇게 많은지 그때 진짜 이사 준비하다가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끼게 돼요. 내가 짐이 너무 많구나. 내가 가진 짐을 내 분수에 맞게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용인으로 와서는 다행히 금방 직장을 구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맡은 일은 제가 그 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고 놀랍도록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인생에 대한 현타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월급을 받을 때하고 월급을 받지 않을 때의 이 소비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차이는 대략 QC-Y2와 에어팟 프로의 차이 정도랄까요? 야,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왜 현타가 오냐? 라고 하실 텐데 이제 제가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는 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 되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좀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때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좋은 물건 사는 거 행복해. 근데 그러려면은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월화수목 금의 시간을 노잼으로 보내야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역으로 생각한 거죠. 가만, 그러면은
내가 물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진짜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고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될 무렵에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한 채널을 인도해 줍니다. 바로 미니멀 유목민이라는 채널이에요. 아마 미니멀리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채널의 영상을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대박 사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삶이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충족과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미니멀 유목민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 영상만큼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은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챙겨보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영상이에요. 이런 게 유튜브의 순기능이랄까? 그 시점이 20년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진 짐만 3박스, 4박스는 버렸었을 거예요. 이게 한 번 확 비우고 나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더 미니멀해지고 싶다. 그래서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떠나고 싶을 때 어디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삶, 내가 가진 물건이 몇 개 있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 있는 삶 말이에요. 우리 모두 신자유주의라는 물결을 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자본의 흐름을 타서 돈을 왕창 버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방법 쓰고 싶어요. 근데 좀 뻔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읽고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꼭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비드 헨리 소로우의 월든을 읽은 다음에 자연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난이도로만 따지자면 이게 제일 쉽다고 해야 되나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다 버리고 바로 지금 산에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요.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놔야겠죠. 가지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까지 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미니멀리즘의 방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과 3번 사이 어딘가, 1번과 3번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3번 쪽에 쏠려 있긴 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쿨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를 때려칠 필요도 없고요. 사회주의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마음껏 버세요. 회사 월급 착착착 착실히 받아 먹으세요. 그래서 그 월급으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돈을 마음껏 버십시오. 대신에 미니멀해져 보세요. 그러면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적은 것만 가지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가 보여요. 이거 이 정도만 가지고 살아도 되겠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 쉽게 말해서 회사 때려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그 가능성의 크기를 넓혀보세요. 나에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그때, 그 일로 미니멀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가능성을 가진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미니멀리즘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 끝!